저런 사람이 사돈이라니 절대 안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디 노가다꾸니. 그런데 1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국인 신사가 그 남자를 보더니 환한 얼굴로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가 시작됐죠.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도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저녁에 딸 상견례 있으시다며요? 현장 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있긴 한데. 이 현장 마무리가 더 급해.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도면을 살폈습니다. 현장 일정이 꼬여서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딸 지은이는 아침부터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었죠. 아빠, 오늘 꼭 제 시간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장 입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도 알고 있었어요. 딸이 얼마나 이 상견례를 준비했는지, 얼마나 떨리는지 말이죠. 알았어, 걱정 마. 아빠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니?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자재 납품이 늦어지고 인력 배치도 꼬이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죠. 시계를 볼 때마다 조급해졌지만 그렇다고 현장을 대충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이 마무리됐어요. 상견례 시간은 6시. 집에 들러 씻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가자. 늦는 것보단 낫지. 철수 씨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얼굴에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죠. 하지만 거울을 보니 여전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낀 때, 거친 손, 작업복 곳곳에 묻은 얼룩들. 조금만 이해해 주겠지. 사돈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알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 것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한 건 6시 10분. 겨우 10분 늦은 것이었는데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작업복 차림의 그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거든요. 지은이가 예약한 룸이 어디더라? 철수 씨는 딸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현장 일이 좀 길어지셔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철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박 원장 부부, 그리고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딸 지은이. 그 사이에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철수 씨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죠. 아버지.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준혁이도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늦어서 미안하다. 현장 일이 좀 길어져서. 철수 씨가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박 원장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게 무슨 차림입니까? 상견례가 장난입니까? 어머님, 아버지가 현장 일하시다가.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박 부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현장일? 그게 뭔데요? 설마 막노동하시는 건 아니겠죠?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묵묵히 자리에 앉았죠. 여보, 이 사람 손 좀 봐요. 완전 굳은 살 투성이잖아. 박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크게 들리게 한 거였습니다. 박 원장도 불편한 표정으로 철수 씨를 쳐다봤어요. 지은 씨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박 원장의 물음에 철수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건설 일을 합니다. 아, 건설. 현장직이시군요. 박 원장의 말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박 부인은 더 노골적이었죠. 그러니까 막 땅 파고 그런 일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마치 냄새가 난다는 듯이 말이에요. 철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참아야 했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준혁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박 부인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해할 필요 없어.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를 물었습니다. 박 부인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더니 철수 씨 쪽을 힐끗 보며 말했죠. 이 정도 레스토랑은 처음이시죠? 포크 사용법은 아시는지 모르겠네.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잔하게 물만 마셨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여보, 우리 좀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박 원장이 부인에게 속삭였고 두 사람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철수 씨와 두 젊은이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철수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곧 박 원장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박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아버님, 죄송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돈 간의 체면도 중요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박 원장이 돌려 말했지만 박 부인은 직설적이었죠. 쉽게 말해서요. 우리 아들한테 이런 사돈은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우리 병원 환자들이 다 어떤 분들인데 노가다 하는 사람이 사돈이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준혁이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박 부인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냄새도 나고요. 땀 냄새, 시멘트 냄새. 이런 데서 식사를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부인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어요. 지은 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명문가 출신이랑 결혼해야죠. 당신네 같은 집안하고는.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준혁이가 말렸지만 박 원장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이 맞다.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박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한 선언이었죠. 지은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철수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섰어요.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만 일어나자, 지은아. 아버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룸문이 활짝 열리며 한 외국인 신사가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키가 크고 백발이 멋진 60대 중반의 신사. 명품 수트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우아한 모습이었죠. 오마이. 찰즈? 찰즈 킴? 그 신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철수 씨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모두가 놀라 그쪽을 돌아봤죠. 제임즈. 철수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국인 신사에게 다가갔어요. My old friend, what are you doing here? 제임즈, 이츠빈 소롱.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어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죠. 박 원장 부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노가다꾼이 저렇게 완벽한 영어를 한다고? 게다가 저 외국인은 누구지? 옷차림이며 분위기를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데. 찰즈, 유룩. 웰, 디퍼런트 터데이. 워킹 안사이트? 제임스가 철수 씨의 작업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스, 저스트 케임 프롬 더 컨스트럭션 사이트. 비그 프로젝트, 유노. 헤드 투 책 에브리싱 마이셀프. THATS 마이 찰즈. always hands 마이너스 안. THATS why I respect you so much. 두 사람은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박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찰즈, let me introduce you properly. 제임스가 명함을 꺼내 철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룸 안으로 들어오며 박 원장 부부에게도 인사했어요. 헐로, 임 제임즈 윌선, CEO 어브 윌선 메더컬 글로벌. 박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윌슨 메디컬 글로벌? 그 윌슨? 자신의 병원 최대 고객인 바로 그 회사의 CEO? 윌슨 회장님?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Yes, THATS right. And you are?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박 원장이 급하게 명함을 꺼내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미 철수 씨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찰즈, how have you been? Last time we met was what? 3 is ago in Singapore? Right, the construction materials expo. HOWS your soul branch doing? Fantastic. Thanks to your COMPANYS support. Actually, your construction materials are still the best in Korea. 철수 씨와 제임스는 계속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전문적인 비즈니스 용어들이 오가는 걸 보니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업 파트너인 게 분명했죠. 박 원장 부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 부인이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저 사람 정말 윌슨 회장 맞아요? 우리 병원 그 VIP 고객? 맞아. 분명히 맞아. 사진으로 봤던 그 사람이야.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윌슨 메디컬 글로벌은 그의 병원에 1년에 수십억 원어치의 환자를 보내주는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주로 외국인 부유층 환자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것만으로도 병원 매출의 30%를 차지했어요. 찰즈, remember when I first came to Korea? You helped me so much. I will never forget that. 제임스가 철수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It was nothing, 제임스. partners, remember? more than partners. Why you are my savior, my friend. 제임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철수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비즈니스 방식도. 그때 김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제임스가 갑자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발음이었어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철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How can I forget? You taught me everything. Korean business culture, how to negotiate, how to build trust. Without you I wouldn't be here today. 제임스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는 아버지는 과묵하고 현장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당당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찰즈, you for dinner? Join us? My wife is waiting outside. Oh, I would love to, but actually he for my daughters. Well, it was supposed to be a meeting. 철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Your daughter? This beautiful young lady? 제임스가 지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Yes, this is G-UN. G-UN, say hello to Mr. Wilson. hello sir. Nice to meet you. 지은이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임스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원더펄, 찰즈, UIAISED 허웰. So, what kind of meeting? 제임스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박 원장 부부의 굳어진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Oh, I see. This is a family gathering. 제임스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It was supposed to be. But it seems. 싱즈 didn't go well. 임소살이 to interrupt, then. But 찰즈, before I go.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Next month, we're having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our new factory in PYEONGTAEK. YOULL be there as our MAIN construction partner, right? Of course. WEVE been preparing for months. 철수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Perfect. You know, my board members keep asking me why I only work with your company. I tell them minus because CHAIRMAN, Kim never disappoints. CHAIRMAN? 박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가 그쪽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Yes, CHAIRMAN, Kim 철-수 of DAEMYUNG Construction. The best construction company in Korea, in my opinion.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명건설? 그 대명건설? 박 원장은 건설 쪽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대명건설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중견건설사, 수천억 원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계에 떠오르는 강자였죠. 네. 대명건설 회장.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나. 박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뭐라고 했던가? 노가다꾼? 막노동자? 냄새난다고? 찰즈, I really should go now. My wife is waiting. But let's have lunch next week. Okay. 슈, 제임스. Give my regards to your wife.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떠나기 전에 박 원장 부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Nice to meet you. Any friend of CHAIRMON, Kim is a friend of mine. 그리고 나가며 박 원장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Excuse me, but have we met before? You look familiar. 박 원장이 화들짝 놀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 예. 저는 강남에서 박준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드라이브, 파크, 오브 코스. 제임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Yes, yes. YOUVE been taking good care of our clients. Very good work, 닥터.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원장이 허리를 아흔도로 숙였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윌슨은 자기 병원의 최대 고객, 그리고 그 제임스가 친구이자 은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방금 자기가 모욕한 김철수 회장이었던 겁니다. So you know CHAIRMAN, Kim too? Great. Then you understand how remarkable he is.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죠. 네. Alright. I really must go now. 찰즈, call me. 제임스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루마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박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이제야 실감났거든요. 박 원장은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박 원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현장 확인하고 오느라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박 원장님, 그리고 사모님. 철수 씨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는 이유를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건물에 들어갈 사람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원장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철수 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제가 확인한 현장은 20층짜리 병원 건물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환자들, 의료진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부인은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시는 건 어머니.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철수 씨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지은아. 사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한 거지. 철수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화도 나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는 작업복도, 제 손에 굳은 살도 모두 정직하게 일한 증거입니다. 박 원장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박 원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병원 부원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윌슨 메디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 환자 소개를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왜?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본사 회장님의 지시라고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 원장은 휴대전화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제임스 윌슨 회장. 방금 이 자리를 떠난 그 사람. 설마 오늘 일 때문에? 여보, 왜 그래요? 박 부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윌슨 메디컬이 거래를 끊는데 뭐라고요? 박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윌슨 메디컬과의 거래가 끊긴다는 건 병원 매출의 30%가 날아간다는 의미였어요. 1년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었죠. 이게 대체... 박 원장이 철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임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원장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인도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눈치였어요. 여보,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제임스 회장님의 은인을 모욕한 거라고.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박 원장의 병원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윌슨 메디컬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거든요. 원장님, 다음 주 예정된 VIP 환자 5명이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져오는 건 나쁜 소식뿐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요? 이러다가 병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박 부인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일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을까? 박 부인은 후회막급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박 원장은 제임스 회장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박 원장님과 통화하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여보, 우리 김 회장님 회사로 찾아갑시다.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요. 하지만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시든 안 주시든 가봐야죠. 이대로는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박 원장 부부는 대명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최신식 건물의 세련된 인테리어, 오가는 직원들의 당당한 모습, 이게 바로 김철수 회장이 만든 회사였던 겁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김철수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해서요. 중요한 일이.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직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5분만이라도. 박 부인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철수 씨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비서 2명을 대동한 모습이었죠.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박 원장이 달려갔습니다. 철수 씨는 그들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원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죠. 여보, 박 부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윌슨 회장님께 저희 일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이요. 두 사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여기 로비입니다. 일어나세요. 철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원장 부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제 사무실로 오시죠. 철수 씨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박 원장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죠.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철수 씨가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회장에게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박 원장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네. 저 때문에 박 원장님 병원이 어려움을 겪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임스에게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원장 부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다음 말은 단호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이와 준혁 씨의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순간 박 원장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내도 될까 하고 말입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는 집안. 우리 지은이가 그런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박 부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은 씨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두 분이 보여주신 모습, 그게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제임스에게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은 안 됩니다. 박 원장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시죠. 두 사람은 힘없이 악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대명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미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마주 앉은 사람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대한그룹 부회장 이준호였어요.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대한그룹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차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준호가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도 수줍게 웃었죠. 철수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지은이와 이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 재계 인사들과 각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아빠, 고마워요. 뭘? 아빠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원장 부부였어요.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몰래 찾아온 거였죠. 여보, 저 신랑이 대한그룹 부회장이래요. 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박 원장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철수 회장을 제대로 대했다면 자기 아들이 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재벌가와 사돈을 맺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자기 손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박 부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는 축하가 이어졌고 밖에서는 후회가 깊어갔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긴 채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대단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